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간밤에는 여러 가지 오보로 시장이 조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90일 관세 유예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이 중간에 보도가 되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사실은 백악관에선 확인된 바가 없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도 나타냈는데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자 구루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짙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까지 좀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가짜뉴스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관세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이와 대립하는 어떤 저가 매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충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단 어지러웠던 간밤의 시장 흐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0.1% 강보합권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 0.9% 하락, S&P 500 지수 0.2%가량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이 장중의 변동 요인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은 급락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들려왔죠. 그 여파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유입되면서 패닉 셀링이 진행된 겁니다. 이후에 장중의 지수가 이렇게 급등 스파이크를 쳤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 가짜뉴스로 인한 해프닝이었는데 CNBC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연기한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에서는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즉각 부인을 했고요. 장중 저점에서 고점까지 지수는 6%포인트나 출렁거리는 등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쏟아지는 관세 뉴스에 내성이 생긴 듯 장중에 상승권에서 일부 움직이는 구간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S&P 500 지수가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간밤 발표된 관세와 관련한 뉴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We have many countries that are coming to negotiate deals with us, and they're going to be fair deals, and in certain cases they're going to be paying substantial tariffs. So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Japan. We're going to keep it that way, but they're coming in to meet, and other countries are coming in. With China, as you know, against my statement, they put a 34% tariff on above what their ridiculous tariffs were already. And I said,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중국이 지난 금요일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나는 50%포인트 관세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 무려 125%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양국 간 교역이 사실상 단절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보셔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흔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른 국가들과는 협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덕분에 지수의 낙폭이 제한됐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극적인 변동 가운데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는 장중 한때 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5.4% 상승한 47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금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보다는 달러, 이 현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그리고 있고요. 3주 만에 3,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시총 상위 빅테크주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아마존, 메타의 상승세가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추가 대중 관세 소식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8%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마진콜로 인한 패닉 셀링이 약화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들어오면서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변동성
상승성만 16%포인트가 넘는 것이었고요. 어찌됐든 종가 기준으로는 3%대의 플러스권을 지켜냈습니다. 엔비디아의 힘에 브로드컴도 5%대 반등, 마이크론 역시 5.6%의 플러스권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AI 서버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비스트라, G버노바, AI 전력망 혹은 원자력 관련주들 역시도 동반 강세를 이끌어내는 모습. 반면 애플의 경우에는 3.6%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목표가를 40% 넘게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5%의 마이너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이슈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삭감이 있었고요. 정확한 수치는 기존의 $550, 이는 월가에서 원래 두 번째로 높은 목표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목표가는 $315로 낮춰 잡은 점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한때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2.6%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233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은 애플입니다. 자, 지금 대중관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중국 대신 인도에서 더 많은 아이폰을 수급해올 거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참고로 중국 관세는 54%, 인도는 26%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 따라서 인도에서 더 많이 들여오면 들여올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다만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인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단기적인 임시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모든 아이폰을 미국 국내용으로 전환한다면 미국 아이폰 수요의 50% 정도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소식이 오늘 애플에 대한 투심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관세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내림세를 그렸고요. 팔란티어까지 보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국방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죠. 금요일 11% 급락을 했었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6%의 낙폭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국방부가 연간 $500억 수준의 예산을 삭감키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드론과 전투기술 예산은 우선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팔란티어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슈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봅니다.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를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말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젯바운드라든지 위고비 등의 비만약 치료를 보험으로 미국인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돼 오기도 했으나 이것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된 것입니다. 일라이 릴리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직면하면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723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은 US 스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허한 바가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올해 2월 소수 지분 투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인수권에 대한 검토 및 안보 심사를 지시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US 스틸의 주가는 10% 이상의 폭등 흐름을 가져갔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들 오늘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일제히 위축됐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라 홀딩스 등의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10% 안팎의 급락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슈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봅니다. 중국 ADR들 역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대중 추가 관세 트럼프가 언급함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된 것이고요. 알리바바가 9% 이상, 핀도더, 징둥닷컴 5% 안팎의 하락 흐름 가져갔습니다.
자, 그 밖에 테마주들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올랐죠.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 스타트업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한 펀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올해 큰 진보를 이뤄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 대장주들 올랐습니다. 10% 급등하면서 22.75달러 선에 종가 형성하고요. 그 밖에 테마주들 가운데서는 로켓랩과 인투이티브 머신즈 등의 우주 개발 관련주들이라든지 조비항공, 아처항공 등의 드론 관련주들 포착된다는 점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세 관련한 이슈가 아니면 시장에서 종목 관련한 이슈로는 개별 종목들이 크게 호재성 이슈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봐도 관세 이슈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시에 추가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자, 그리고 경제고문 케빈 헬셋이 각국이 협상 줄 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침체에 대한 걱정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에 시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내놨는데 투심을 잘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쿠글러 이사 관세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 간밤에 내놨는데요. 지난 금요일 나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과도 기조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도 어떻게 우리가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될까 고심이 좀 깊어 보입니다.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복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5월까지도 연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WTI 원유 선물 2%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6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들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동차, 건설기계 쪽에서 관세 역풍 맞을 수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IB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지속적으로 관세로 인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캐터필러 같은 종목들이 건설기계 섹터 내에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US 스틸 이야기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고요. 브로드컴이 올해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100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종목들 간밤 반등한 가운데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에 대한 분석가들 AI 광고 성과가 괜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구글을 앞지를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구글, 알파벳도 주가 상승 만들어냈습니다만 메타가 조금 더 크게 아웃퍼폼하는 분위기였고요. 양자 관련 기술들, 양자 컴퓨팅 기술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입니다. 앞서 체린 앵커도 전해주었습니다만 양자,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템퍼스 AI 같은 AI 바이오텍 관련 종목들이 약진을 했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인 34%의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의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또 추가 보복 관세를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캡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국은 현재 기존 관세에 더해서 비금전적 관세, 불법 보조금, 대규모 환율 조작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30% 보복 관세까지 부과를 했다라는 것이 골자였고요. 8일까지 보복을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9일부터 50% 추가 관세, 아주 센 관세율을 적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복 관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체크해 볼 만한
만한 포인트는 중국이 요청한 모든 회담을 즉시 중단한다.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고립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90일 관세 유예 오보 소식도 들려왔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백악관이 우리 90일 관세에 대해서 모르는데 유예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간밤에 내놓은 해프닝도 있었죠. 자, 지금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하향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러 기관들이 목표가를 계속해서 내려잡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내려잡고 있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600포인트까지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지수 바닥을 한 4,000포인트가량으로 잡고 있죠. 약 35% 하락하는 셈인데 침체 당시에 평균적으로 30%가량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에버코어 ISI는 5,600포인트 동일하게 하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그 전에 연말 목표치 자체가 조금 더 높기는 했습니다. 장기 불확실성은 결국 자산 변동의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침체로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가장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했던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5,950포인트 상대적으로는 조금 높은 하향 조정치이긴 해도 단기적인 기대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제시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어쩌다 보니 이런 좀 침체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들을 가장 먼저 맞춘 기관이 됐는데요. 5,200포인트로 하향 조정하면서 월가 기관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풋이 부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그 밖에도 웰스파고 RBC도 역시 하향 조정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 주가가 현지 시간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여파로 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67% 내린 181.4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3일 9.2%, 4일 7.29% 급락한 데 이어 이날까지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 규모를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글로벌 1위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마켓캡이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애플이 이제는 2조 달러 선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알파벳의 뒤로는 사우디 아람코가 이 자산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순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애플을 둘러싸고 커지는 우려감들, 아이비들에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지금 애플은 관세 역풍을 맞게 될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UBS는 미국에서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350달러가량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JP모건은 애플이 미국의 관세 상세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격 인상을 6%가량 진행해야 될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하고 있죠. 바클레이즈는 애플이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주당 순이익이 15%까지 꺾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아이폰 한 대가 3,500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전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는 안 그래도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소비 위축이 나타났던 모습에 더해서 가격 인상까지 한다면 그 매력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기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증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종목들 간밤에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에서 브로드컴 상당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언급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다라는 점에서도 AI 관련한 종목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좀 올라오기는 한 만큼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약회사들이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론자 등 기업은 알약 생산부터 복잡한 약물 제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대형 제약회사로서 의료업계가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은 공급망 우려를 심화시켰으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와 일라이릴리의 CEO를 만나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지 않으면 관세에 직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어쨌거나 상호 관세가 전반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제약 이러한 부분들, 목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세 유예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의 새로운 타깃으로서 제약 관련한 종목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라이릴리 간밤에 주가가 2%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GLP-1 기반으로 하는 비만약이 빠지게 됐다라는 소식을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일라이릴리가 지난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 하락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더불어서 일라이릴리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론자 같은 해외 생산 시설을 많이 두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에 휩싸여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미국의 보험사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종목들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금 시간외에서 오름세 함께 목도가 되고 있는데요. 메디케어 플랜 지불액 250억 달러가량 인상한다라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이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AI 바이오텍 관련한 기업들은 또 오름세 나타냈죠. 이러한 기업들에 계속해서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들,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안에서 차별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가를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